본 3년여 동안 지금 홍보쇼를 위해서, 대한민국 홍보쇼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 주변에 우리 애국 경찰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토요일이지만은 또 날씨도 춥고 한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서 간간히 또 이 동아일보 또 소라탑 앞에 있는 길거리를 다니고 계십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저 문재인에 의해서 점점 무너지는데 정말 그 마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저 문재인이가 그래도 국민 여러분은 잘 해주기 위해서 아마 뽑았을 것이, 그러나 세월이 지난 4년이 지난 현재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억압하고 정말 못 살게 해봅니까? 이제 더 이상 저 문재인은 용서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이가 다하는데 정말 문재인한테 국민들이 다음을 소리줍니다. 그리고 경찰 여러분들도 더 이상 문재인을 위해서 보여주지 마시고 국민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교육 현장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우측에 있는 저를 보고 우측입니다. 그러나 정면에서 좌측입니다. 좌측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국회에 대한 맹세를 시작했습니다. 자, 좌측을 바라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한 공약!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시간상 1절만 제창하였습니다. 애국가 제창! 애국가를 통해서 이어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은 대한민국을 지키신 호국혁명과 순국선열 및 태극기 혁명을 위해 순국하신 여러 한 분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묵념! 바로 자, 이어서 오늘 초청하신 목사님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이 연설을 해 주실 것이고
그 연설하기 전에 정말 우리 4년 동안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자 얼마나 애국 동지분들이 노력하셨습니까? 그러나 속고 그것을 표소하십니다. 저는 현재 결과가 현재 이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현 상태입니다. 언론은 다 마비가 됐고 저 정치권에 있는 이러한 이 집단들은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욕심과 영달을 위해서 정말 이 대한민국이 정말 썩어진 것이 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자기네들 욕심만 차리고 있습니다. 용서하시 시켰습니까? 자, 우리 지금 현재 저 문재인과 현재 이 정치권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저 정치권에 있는 놈들만 지들끼리 용서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이 만년 역사를 이어온 이 대한민국이 정말 저 하찮은 문재인 때문에 운명자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대한민국 애국동지연합인들은 저 문재인을 추종하는 분들 왜 정말 이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저 문재인은 사형으로 단죄해야 됩니다. 사형으로 단죄해야지만이 이 자유대한민국이 더 이상 이 종북 주사파 저 또 김정은 집단의 이런 놈들의 하수된 놈들을 전부 다 척결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좀 말이가 좀 꼬이는데 정말 이 김정은을 추종한 개새끼들은 이 대한민국을 다 처단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 저 청와대에 앉아있는 저 개새끼 문재인 처단해야 됩니다. 걔는 저 광화문 앞에서 사형으로 처단합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 일반을 살 것이고 그 다음에 주사파 세력들은 북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저 서해안에 수장을 해서 빠져 되지든지 우리가 결단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 대한민국에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과 경찰들도 이제 국민들의 편에 서서 저 북한을 추종하는 새끼들은 같이 처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불같이 일어나서 누구를 먼저 처단하겠습니까? 저 문재인 처단하고 정말 경찰 중에서도 문재인을 추종하는 경찰분들은 제2의 처단이 될 것입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이제 정신 차리고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국민들 편에 서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우리 목사님 두 분이 계신데 첫 번째 연사님으로 김경원 목사님을 연사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연사님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애국 국민 여러분, 헌법소원 김경원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산당과는 절대로 약속을 하거나 협정을 하거나 조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려 합니다. 왜? 공산당과는 절대로 조약을 협정을 맺으면 100번 다 속습니다. 지금 그것을 역사적으로 간단히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임진왜란을 모르는 분이 없으십니다.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된 것은 선조 임금님의 오판이었습니다. 그때 세계 정서가 불안하니까 일본으로 신사유람단이라고는 여행객들 가서 일본 돌아가는 정세를 좀 살펴보고 오너라. 그래서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조선시대 장파 싸움으로 서로 남인, 북인, 서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싸움박질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송된 것이 누구냐? 서인의 김성일을 대표로 해서 뽑았고, 그리고 동인의 황윤길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표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시차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일본 전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일본 정국을 살피고 그리고 민심을 살피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서 임금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서인 김성일이가 보고를 하는데 무슨 보고를 하느냐? 제가 일본을 살펴보니까 일본 아무 별일이 없습니다. 태평하고 사람들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탈 없을 것 같고 전쟁 그런 침략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히데요시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 상이 쥐상입니다. 쥐새끼 같이 생겨가지고 그 별볼 일 없습니다. 겁낼 것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황진길이가 나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임금님, 제가 일본을 두루 살펴보고 통계를 보니까 반드시 저들이 우리를 침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걸 대비해야 합니다. 왜? 제가 그 이후로 보니까 함선들, 군선들, 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없는 배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저들이 분명 침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는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를 하고 하나는 전쟁이 분명히 날 것입니다. 그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선조임금이 무엇을 택했겠습니까? 거기서 오판을 합니다. 우리말에 유빈만이라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짐작을 하고 대비를 해야 하는데 선조임금은 편한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무 대비를 않고 무방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유비무한 내일을 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1938년입니다. 1938년 9월 30일 유엔에서 평화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영국의 체인버링이라고 하는 수상, 그리고 거기에 그 유명한 히틀러와 둘이 평화 조약을 냈습니다. 앞으로 평화 전쟁은 없다. 우리 사이좋게 잘 지내자. 이렇게 해서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나서 불과 2년이 못 되어서 그 유명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독재자 히틀러는 전쟁을 하기 전에 미리 이런 평화협정을 맺어놓고 그리고는 안심을 시킨 뒤에 전쟁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전쟁이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게 처칠이 수상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싸울 각오만이 평화를 지킨다는 표현을 얘기했습니다. 싸울 각오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전쟁을 막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싸울 각오가 있을 때 전쟁을 대비할 수 있고 평화가 유지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결국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1948년 4월 평양에서 민족 지도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먼저 우선 선수를 친 겁니다. 그래서 남한에 있는 김규와 김규식 남한의 정치인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협약을 맺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랑 자유우파가 절대로 그 공산당들에게 순간하면 그만 안 된다. 반대로 했는데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구와 김규식이 대표로 북한을 갔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가가지고 김일성하고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전쟁은 없다. 우리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평화조약을 거기 중국과 도장을 딱 끼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채 1년이 되지 못해서
6.25가 생긴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도적놈들, 전쟁거리 하는 놈들, 공산당 놈들, 독재자들, 이런 놈들은 전쟁 일으키기 전에 꼭 평화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제가 다시 하나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1973년 1월 27일 파리에서 평화조약이 맺어지는데 무슨 평화조약이냐? 월남입니다. 월남. 월남과 월맹. 미국의 중재하에 파리에서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 평화조약을 맺고 나서 불과 2년이 못해서 월남이 망하게 됩니다. 평화조약을 맺어놓고 월맹이 쳐들어와서 특수무책으로 망하게 됩니다. 이 역사의 교훈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평화조약 무슨 자꾸만 정전협조 무슨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속임수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 역사 가운데서 평화조약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이룬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평화조약을 맺은 그 다음에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싸울 각오가 없는 사람은 이런 전쟁의 아픔을 겪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교훈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공산당과는 절대로 어떤 협정이거나 조약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왜? 저들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그랬습니다. 공산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새끼들입니다. 저들은 거짓의 압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서 열까지 백까지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사람을 보니까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입만 벌리면 거짓말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입만 벌리면 아니요 숨 쉴 때마다 거짓말이요. 거짓말에서 거짓말로 끝나요.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한다고 했거나 그래서 국민들은 그렇지 좋다고 홀딱 수고하나 먹었어. 국민만 속인 게 아니요 세계 대통령이라고는 트럼프를 속여버렸어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 속인 게 아니요 세계 모든 사람 세계를 속였어요. 그리고 지나놓고 보니까 진짜는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하는 말들이 무슨 경전협정이다 평화조약이다 이런 얘기만 열어놓습니다.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이요. 이 거짓말 마귀 새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말씀드렸어. 마귀는 대적을 하고 그랬습니다. 마귀와는 타협을 하거나 협정을 맺거나 약속을 해서는 속아내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국민 여러분 여기에 속아내고서는 안 됩니다. 평화협정을 맺자고 하는 얘기는 전쟁을 하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소리를 거꾸로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으면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강한 힘이 있을 때만 평화는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마음 뜻 이어서 이 나라 구국강경 강한 나라로 만들어야만 우리는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경원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주시죠. 박수! 네. 맞습니다. 교육 중요하죠. 학교에서 교육, 사회에서 교육, 또 어떤 단체에서 교육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말 박정희 대통령 때 강건 교육만큼 정말 진실하게 가르친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강경교육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 강경교육을 안 시키는 바람에 현재 저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이가 30년을 이걸 가지고 갈고 하면서 저 안에 국민을 속여가면서
저 안에 딱 풀어잡고 있으면서 모든 법을 지 마음대로 바꿔요. 제가 4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문재인이가 법을 집행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법으로 탄핵시키고 또 법을 적용했습니까? 그때 제가 그랬어요. 고무줄 법을 집행하냐. 지 마음에는 들으면 물렸다가 안 들면 줄였다가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서 지금 저 4년 동안 서울 구치소에 감금 상태를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저 문재인보다 강합니다. 저 불러줘야 돼요. 그 남자입니까 저게? 박근혜 대통령이 못한 게 저 문재인이란 얘기예요. 그 교육을 방금 얘기했듯이 그 교육을 우리가 4년 동안 국민들한테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아일보 있고 조선일보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언론 보도 안 했습니다. 다 거짓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4년 동안 지금 현재 와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써가면서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답답합니다. 이제부터 제2의 정말 국민혁명, 시민혁명, 동기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문재인은 저 강화문 앞에서 국민들이 사형으로 처단할 것입니다. 돌팔매질을 하던 몽둥이로 때려잡든 둘 중에 하나 될 것입니다. 그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일이라고 장담합니다. 다음은 김정민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유 대한민국 애국 국민 여러분, 연말이 다가온 가운데 이 추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주말 이렇게 국민교육 현장을 밭대림에 대해서 참으로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왜 이 추운데 이 거리에 나와서 이 고생을 합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위가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키는데 일익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 자유 대한민국 이 오늘에 있기까지 우리에 앞서간 수많은 선진들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 나라를 사랑합니까? 내 자녀가 있고 내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앞날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려서라도 그들의 터전을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더욱더 튼튼한 모습으로 세우기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이 나라를 사랑하는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은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손에 이르러 이제 천대에 이르러까지 이 자유 대한민국이 인류 공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 주사파 정권은 어찌하여 우리의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에 제시되어 있는 이제 주적인 공산주의와 타협하고 굴종하는 그러한 가운데 이 자유 대한민국에 적시되어져 있는 그 중요한 헌법들을 짓밟고 또한 그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쓰레기통에 내팽개치는 이런 작태를 해나가고 있는지 이 주사파 정권은 바로 들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절대로 여기에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으로부터 너희들에게 이제 권력을 주었건만은 너희들은 시대로서 종으로서의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지키고 국민을 안위하고 국민을 이제 국민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할 너희들이 어찌하여 너희들은 국민을 협박하며 국민을 강벌하며 국민의 사재산을 침해하며 또한 국민의 교육과 경제와 예술과 모든 이제 종교와 모든 분야의 이루어까지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러한 작전을 행하고 있는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음을 자유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들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즉시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사죄를 구하기를 바란다. 그리하면 너희들이 일말에 국민들이 용서를 구하여 우리가 마음을 갖추고 뜻을 갖춰서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데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세계의 인류 공영을 이바지하는데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때를 놓친다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주사파 정권은 분명히 들을지어다. 국민의 이름으로 명한다. 너희들의 사악한 짓거리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기를 바란다. 그리하면 일말의 용서를 해줄 것이다. 사랑하는 자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러한 위기 속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있는 일기에 또한 특별히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이제 코로나 역시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1년에 올해만 해도 자살자가 1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또한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수천 명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1000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점으로 볼 때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나라도 있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나라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불임을 가지고 이제 국민 모든 생업을 차단하고 또한 국민의 그 모든 것을 이제 제재하는 이런 강제적인 그런 독재적인 행태를 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서간 선진들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을 우리는 굳건히 지키며 우리에게 이 헌법을 우리는 이제 다시 살려내야 할 것입니다. 짓밟히고 있는 이 헌법을 우리는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온 자유 대한민국 국민의 온 마음과 뜻을 모두 우리는 기울어져가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우리가 다 같이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의 피와 같은 세금을 내서 이제 저 공격자들을 세워 저들을 입히고 먹이고 저들을 이제 일하라고 시켰건만은 저들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면 저 독재자 주사파들을 위해서 일한다면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이 피와 같은 세금을 내서 우리는 이제 저들의 공복과 또한 저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는 이상 우리가 국민의 이름으로 이 잘못되어져가는 기울어져가는 이 자유 대한민국 코를 세우는데 우리는 일심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추운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는 이 광화문거리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각처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세운 것은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두 손을 불끈쥐고 우리 앞서간 선박자들이 세운 이 자유 대한민국을 세웁시다. 다시 회복시킵시다. 여기에 하나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성민 목사님께 박수!
네, 열렬히 유분을 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추미애 또 문재인과 싸움에 의해서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했더라고요. 무엇이냐? 한 가지는 박지원이가 대검 수사권을 없앴습니다. 또 하나는 집을 사면 국민들이 집을 사면 세를 주게 되면 그거를 벌금으로 징역으로 집행하겠답니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공산당 주사파 정권에서 하는 짓이 그렇습니다. 대검 수사권을 없애면 간첩들을 누가 양일 것입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에 5만 10만이라는 고정 간첩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서해안 동해안으로 간첩들이 또 침투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생적으로 태어난 간첩들이 있습니다. 그것 따지면 약 50만 명 된다고 합니다. 이런 50만 명을 대검 수사권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5만 명, 뭐 10만 명. 일단은 고정간첩이도 있다고 쳐요. 그러면 북한에서 넘어오는 간첩들은 얘네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모든 기관들을 파괴시켜 하고 넘어온 놈들일 텐데 그거를 누가 잡을 것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국민이 잡아야 됩니까? 경찰들이 잡아야 됩니까? 그냥 대검 수사권을 없앴어요. 그냥 국민들이 잡으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리고 국민들이 집 사서 세를 주면 벌금으로 징역형으로 한답니다. 이런 세계적으로 없는 그런 법을 만들어갖고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놈들이 지금 저 청와대에 있는 저 개새끼 정말 욕을 하지 말라는데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개보다도 못한 놈 아닙니까 저거. 이제 경찰분들도 정신 차리시고 저 문재인 잡으러 국민들과 같이 앞장서 주길 바라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경찰분들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 애국 국민들하고 같이 활동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박상무 단장님이 이제 마지막 연설을 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십시오. 정말 3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박수! 전국의 애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날씨가 차갑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님께서는 오늘의 처지를 약진을 갖고는 삼으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편지도 SNS도 해지는 느리고 SNS라는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1919년에 이 나라는 함께 일제 한가하고자 독립만세를 외칠 것을 전국에 전파해서 소련이 일어나 외쳤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나라가 불법 가짜 대통령이 정치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수수방관 남한 등가시로 배부르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좀 전에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간첩 누가 잡느냐? 지금 전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곳곳에 유심히 보시면은 옛날에는 있었던 간첩신고 113 없어졌습니다. 범죄신고 112, 화재신고 119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 가짜 공화국은 없앴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지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간첩신고를 없앤 그 장군인들 가짜 공화국 그들이 간첩이라는 스스로의 인정 아니겠습니까? 간첩이 주장하는 가짜 공화국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존재는 대통령을 빼앗겨서 구치소 감옥 안에 집어넣어 계시도록 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맞습니까? 국민의 권고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까? 이런 엉터리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제 말이 틀린 데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 헌법소관이 탄핵무효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 소송의 대상자들, 피고 국회, 피고 헌법재판소,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피고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개인 대통령이 아니라 헌법에 있는 헌법상의 기관 이름으로 대통령입니다. 그들을 상대로 너희들은 탄핵 무효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관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그들의 존재가 조폭단체입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고 유지한다는 대표기관들인 국회,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 한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공권력은 뭐하고 있습니까? 법은 정의로워야 되고 공권력은 공정하게 행사돼야 됩니다. 분명히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가짜 공으로 타도해 내고야 말 것입니다. 소송 보지 않았습니다. 오는 1월 2일이 저희들 탄핵무효 소송 소식이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곳에 붙여서 특집방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소상히 알아야 할 그런 내용으로 준비되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 됩니다. 국민 주권이 없는 가짜공화국 불법 가짜 대통령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음에도 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무감각합니다. 마치 가마솥에 따뜻하게 물이 데워져 오는 그 속에서 개구리 같은 모양으로 우리 국민들은 지금 현실에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막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 국민이 과연 살처분 당하는 짐승이나 뭐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법 그거 진행한다고 열심히 써들고 말이 많습니다. 저희들 공수처법 설치 문을 열면 제1호로 가짜공화국 1등 20명을 고발에 넣겠습니다. 공수처법으로 가짜공화국 그 조사와 처벌을 받아야 될 그분들을 1호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빨리 공수처법 의한 수사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상무 당대님께 박수 해주시죠. 박수. 네. 맞습니다. 이 공수처법 만들면 안 되죠. 어떻게 그런 법을 만듭니까? 이 대한민국 이런 건 미개한 나라도 아니고 말이야. 저 미개한 문재인 때문에 그런 게 만들어졌는데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 1호 대상이
뭐 자기네들끼리 갖고 뭐 윤석열이를 1호 수사 대상으로 만든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말도 안 되고 1호 대상은 누구죠? 그렇죠. 역시 우리 국민은 다 압니다. 그리고 여기 또 애국 동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그거 딱 보고 1호 대상은 문재인이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뭐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쟤만 몰라요. 저기 앉아있는 문재인만 만들면 이제 나 잘못한 거 약 한 30까지 40까지 되는데 뭐 나만 안 잡아놓으면 되겠지 뭐 이런 생각 갖고 그 공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30까지 40까지 때문에 문재인이가 저 강화문 앞에서 국민들한테 사형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아시고 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뭐 방금 그거 말씀드렸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언어에 한마디가 있습니다. 중단한 자는 성공할 수 없다. 중단하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중단 않고 쭉 가야 되는데 뭘 위해서 가야 되느냐? 저 안에 있는 주사파 세력들 처단하는데 중단 없이 가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말씀하는 언어 중에 중단하면 성공할 수 없다. 그걸 미시고 우리 애국 동지분들은 저 문재인 사형하는 날까지 앞으로 전진합시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고 조만간에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칠 것입니다. 그때 뭉쳐서 다 같이 우리 애국동지 모든 사심 다 내려놓고 뭉쳐갖고 이 강화문에서 저 문재인 사용하는 날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겨울철에는 마스크 쓰는 게 좋아요. 개인 감기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나 요번 겨울 딱 지나서 이 마스크 안 쓰는 날에 우리 문재인 쳐다보는데 앞장납시다! 자, 이상으로 오늘 국민교육 현장을 마치겠습니다. 빨리도 저쪽으로 옮겨서 행진 집회를 가야 됩니다. 정말 특히만은 거기에 시민들이 우리의 아주 행진을 눈여겨보시고 기다렸습니다. 저희들 지금 또 준비해서 출발해야 되니까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영어방송 나우코리아 뉴올콜에서 이상거 방송 우리 방송 기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남아의 끓는 빛저 북에 바쳐 정성을 다하리라 다짐했노라 눈보라 몰아치는 산포 속에서 한 몫은 바칠 것을 다짐했노라 전우여 이제는 승리만이 우리의 사명이여 갈길이다. 우렁찬 기상한